그러다 보니까 풀바디고 색도 굉장히 짙고 완숙을 하다 보니 당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탄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와인들을 자기 SUV 차에다 실어놓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린이 축구장 뭐 이런 데 가서 팔았대요. 몇 년에 걸쳐서. 이 프렌치렉 너무 맛있어요. 이 소리 들리시죠? 제가 오크칩에 찌들은 와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욕을 할 게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와인 두 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북, 또 하나는 로버트 몬다비입니다. 왜 이 두 개를 준비했냐면 와인 사실 때 과연 텍스트북을 사야 될까? 로버트 몬다비를 사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 글을 읽어보고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참 재밌겠다. 각각 특성을 아시면 그걸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둘 다 6만 원대에 샀고요. 첫 번째 와인은 텍스트북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2021년 빈티지고요. 최근에 그 야구 선수 이정우 아시죠? 이정우 에디션 레이블만 봤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로버트 몬다비 역시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2020 빈티지입니다. 이 로버트 몬다비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한 30종류쯤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인은 비비노 점수 4.1점짜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하면 나파밸리 와인이 제일 유명하죠. 고급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기는 미국의 서해안이죠. 산맥이 하나 있고 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분지 형태로 있는 데가 이 나파밸리예요. 여기는 굉장히 덥고 건조한 기후거든요. 물을 억지로 끌어다가 줘야 될 정도로 건조합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는 안개가 아침 햇살을 차단시켜 줍니다. 너무 더운 걸 막아주는 거죠. 오후가 되면 안개가 걷히긴 하는데 이제는 그 뜨거운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샌프란시스코만 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몰려 들어옵니다. 너무 더운 거를 좀 식혀주는 거죠. 까베르네 소비뇽은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포도 품종과 소비뇽 블랑이라는 청포도 품종이 자연적으로 접목돼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고향은 프랑스 보르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전부터 까베르네 프랑이랑 소비뇽 블랑을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보르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완전히 완숙될 때까지 익힌 다음에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해양성 기후인데다가 날씨가 들쭉날쭉한데 가을철 수확기에는 또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둘 수가 없고 적당할 때 따야 되는데요. 이 나파밸리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포도가 익을 때까지 놔둬서 늦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풀바디고 색도 굉장히 짙고 완숙을 하다 보니 당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탄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단점은 당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끝까지 발효를 해버리면 알코올 도수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와인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음식하고 페어링을 하면 이 와인이 너무 강할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첫 번째 와인, 이 텍스트북 와이너리는 2004년에 조나단 페이랑 그 부인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수잔 페이가 만든 와이너리죠. 모토는 나파밸리의 강렬함과 풍부함을 유럽적인 감성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파밸리에 있는 그대로 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럽 와인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뜻이죠. 이 부부가 오크빌 지역에서 나온 포도를 얻게 됐는데 이걸로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들을 자기 SUV 차에다 실어놓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린이 축구장 뭐 이런 데 가서 팔았대요.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처음에 그 와인 만들 때 그 비용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신용카드로 긁었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텍스북 오크빌 나파밸리라는 첫 와인을 만들었고요. 90% 정도 까베르네 소비뇽, 나머지 10%는 보르도 블렌딩 할 때 쓰는 그런 포도 품종들을 블렌딩 했고요. 한 14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했대는데 그 중에 약 30% 이상은 뉴오크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마다 와인메이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본 건 20년 빈티지였고 22년 빈티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인 텍스트북, 색깔은 깊은 루비예요. 와, 향 정말 강렬한데요. 향에서는 검은 체리, 검은 자두,
그다음에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 중에 하나인 까시스라고도 부르는 블랙 커런트 있고요. 젖산 전환했을 때 나오는 그 크림 향도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나무 있고 정향도 있고 무슨 붉은 꽃향이 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꽃인지. 약간 달콤한 밀크 초콜릿 같은 향이 있습니다. 감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달달한 감초. 한약에서 쓰는. 가죽이 조금 있을 때도 있었는데 시가도 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는 뜻이죠. 살짝 잔당이 있긴 한데 그래도 드라이한 와인인 것 같고요. 타닌은 부드러운 편이에요. 중간 플러스 타닌이고 산도도 부드러운 중간 플러스. 알코올은 13.3%. 바디는 완전 풀바디예요. 풍미의 강도는 하나 정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고 여운은 씨가 풍미가 쭉 지속되는 굉장히 긴 여운입니다. 품질 종합 결론을 내리자면 오카미는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풍미의 강도에서 이제 중간 플러스니까 하나 빼야죠. 여운의 길이는 기니까 좋고 그러면 등급은 매우 좋은 와인. 숙성 잠재력은 뭐 2022년 빈티지인데 더 숙성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충분히 탄닌하고 산도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뭐 모르죠, 아무도. 비비노 점수 주자면 4.1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줄 평을 해보자면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두 번째 와인 로버트 몬다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죠. 로버트 몬다비 뭐 엄청 유명한 분이죠. 1966년에 유럽의 고품질 와인에 대적할 수 있는 와인을 나파밸리에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와이너리를 만드셨죠. 역시 정확한 데이터 시트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는데 이것도 까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르도에서 주로 혼합하는 품종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와인입니다. 프렌치 오크에서 약 18개월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0%가량은 이것도 뉴오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와인이 만든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와인 로버트 몬다비. 색깔은 깊은 루비고요. 향이 아까 텍스트북보다 살짝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플러스 향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향은 일단 삼나무 향이 있고요. 오크에서 오는 향들이 주도적이긴 합니다. 블랙 커런트, 뭐 검은 자도 있고요. 약간 코를 찌르는 말린 허브 향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꽃이 있어요. 붉은 꽃? 알 수 없는 꽃인데 여기도 젖산 전환에 따른 크림 향도 좀 있고 삼나무도 있고 정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약간 코를 찌르는 이런 그을린 향 같은 게 있고요. 역시 달달한 감초 풍미도 있고 시가 풍미도 있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탄닌은 텍스트북보다 살짝 더 조입니다. 중간 플러스 탄닌은 똑같은데요. 이건 산도도 부드러운 중간 플러스. 알코올은 14.5. 와, 이건 높네요. 근데 14.5%인데 그렇게 막 알코올이 튀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원래 알코올이 높으면 막 씁쓸하거든요. 근데 그 쓴맛이 없어요. 안 느껴져요. 텍스트북은 풀바디였지만 이건 중간 플러스 바디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플러스 풍미의 강도. 여운은 깁니다. 검은 과일들이 쭉 지속되는 여운입니다. 품질 등급을 매겨보자면 오카미는 훌륭하죠. 뭐 밸런스도 알코올도 안 튀고 너무 좋습니다. 풍미의 강도에서는 1점 감점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운의 길이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좋은 와인. 비밀 점수는 똑같이 4.1점 주고 싶은데요. 오늘 두 와인이 같은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2021년 빈티지죠. 숙성 잠재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숙성을 하면 아마 탄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지금도 1차 향을 많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굳이 숙성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오크에 찌들지 않은 힘 좀 뺀 나파밸리에 잘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1926 판교점 양갈비집인데요. 이 프렌치렉 너무 맛있어요. 이 소리 들리시죠?
고기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어요. 소금만 살짝 찍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와, 우선 텍스트북하고 같이 양갈비랑 잘 어울리는데요. 아까는 약간 달짝지근한 게 있었는데 이게 기름기 있는 양갈비랑 딱 먹으니까 중화가 싹 되네요. 게다가 타닌이 어느 정도 기름기도 공격해 주는 것 같고 너무 잘 맞아요. 이번에는 로버트 온다비랑 먹어봐야겠죠? 역시 소금만 찍어서. 아까 로버트 몬다비가 좀 더 뻑뻑한 타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조여요. 와, 이거 너무 잘 맞아요. 와, 이 두 와인은 양갈비랑 같이 먹는 거로 이렇게 두 와인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마셨던 로버트 몬다비의 저렴한 버전들은 오크칩, 바닐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인위적인 맛과 향들이 많은 와인들이었거든요. 이 와인은 전혀 안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두 병을 준비하면서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잘못 생각했어요. 둘 다 아주 훌륭한, 잘 만든 아주 스탠다드의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을 보여주고요. 제가 오크칩에 찌들은 와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욕을 할 게 없는데요. 굳이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텍스트북 이 구조감이 좀 더 있었어요. 로버트 몬다비보다. 근데 과실향의 풍부함을 봤을 때는 로버트 몬다비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 저스틴이었습니다. 짠!